하늘마을 해독 프로그램의 핵심 FCA 다이어트, 프루트 다이어트의 약자 F, 케어 다이어트의 약자 C, 엔티 캔서 항암 다이어트의 약자 A, FCA 다이어트, 특별히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항암 건강식 3일로 잃어버린 건강과 활력을 되찾자라는 가장 효과적인 FCA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은 평생토록 해야 될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FC 과일 해독식은요, 특별히 일반식 대신에 과일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200~300g 이내로, 하루 총 500g 이하로 먹는 이 과일 해독식을 하면 이제 어떤 몸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3가지 효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일 해독식을 진행하면 급격한 체력 저하가 없이 공복과 기아 상태를 유도해서 과일 해독식 중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당이 신생이 돼요. 그리고 오토파지, 병든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상태에 이르면 이제는 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뭐까지 끌어다 쓰냐면 모든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이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체를 다 끌어다 써서 케토시스로 인해서 암 억제 효과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CA 과일 해독식의 원리를,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놀라세요. 야, 이걸 29년째 FCA 디톡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아셨냐고, 이거는 진짜 특허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FCA 디톡스가 어떻게 이 환우분들을 치유하는지 한번 3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파지 메커니즘은요, 섭취하는 칼로리를 대개 20%에서 40% 이상 감소시키면 암세포가 죽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암 환자는 이 오토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NK세포가 일어나서 이 오토파지 명령을 받고 손상된 세포가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의하면 30% 이상 칼로리를 감소시킬 때 비로소 암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이 채식 물결이라고 하는 이 월간지, 이 암 환자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파지 30% 이상 칼로리를 감소시켰더니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암세포를 박멸하더라. 자, 오토파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식의 원리예요. SBS 설날 특선 다큐 2019년 끼니에 발레한 2부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재생되는 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식 모방 식단으로 한 달에 5일 동안 800에서 1100kcal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를 시켰더니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단식하게 만드는 이 착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전문가 50인에 선정된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발터 롱고 박사가 안전하게 단식을 하는 방법으로 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식 모방 식단을 개발했고 한 달에 5일 동안 800에서 1100칼로리로 낮췄더니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단식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생으로 굶어버리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없어서 가뜩이나 미네랄이 부족한데 암세포는 미네랄을 좋아해요. 예, 그러면 그냥 단식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너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돼요. 암세포는 현저하게 줄을 수 있으나. 그러면 체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단식 모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식을 계속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이 착각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바로 요 효과라는 거예요. 과일식으로 해독식을 할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단식 효과를 유발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오토파지의 원리고, 두 번째는 단식의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케토시스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부족할 때요, 주 에너지원으로, 자, 암의 범위는 누구다? 지방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 지금 남아있던 아주 찌끄러기 지방산의 일종의 케톤체까지 다 끌어다 쓰는 것을 일컬어서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들은
케토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이 몸속에 이제 노폐물이 잔해가 남아있지 않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특별히 3일 이상의 제한된 과일 해독 식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케토시스 효과가 있어요. 당이 부족할 때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의 일종인 케톤제를 모두 다 끌어다가 다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몸에 암세포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지방덩어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요게 바로 케토시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케톤증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하루 50g 이내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자,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은 밀가루 음식만 생각해요. 흰쌀, 흰밀가루만 생각하시는데, 자, 탄수화물 하면 812를 기억하세요 할 때 80%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어요. 자, 천연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이죠?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는 천연 탄수화물이고, 복합 탄수화물은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밥, 뭐 볶은 곡식, 예, 여러 가지 그런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이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케토시스의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분 몸이 확실하게 이 암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다 녹여내시려면 비율을 어떤 정도로 8:1 가운데 어떤 비율로 하시는 게 좋냐면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동안은 40% 천연 탄수화물이 60% 정도 되시는 게 좋아요.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60%,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20%. 그래서 80%의 탄수화물 가운데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이 60%,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20% 정도로 하시고 단백질 10%, 지방 10%. 요렇게 812를 구성하실 때 가장 해독과 이 오토파지의 원리와 케토시스의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5단계 해독이 끝나고 몸속에 독소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 811 가운데 80%는 천연 탄수화물 40%, 복합 탄수화물 40%로 올리시면 이제 안전하게 독소가 차지 않으면서 이 몸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레벨이. 그래서 이런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5단계 해독으로 이 케토시스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60%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해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와 케토시스가 확실하게 일어나려면 처음에 5단계 해독을 하는 3, 4개월 동안은 확실하게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립니다. 하늘마을 FCA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특별히 F, 프루트 다이어트 과일 해독식,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 보호식, 그 다음에 엔티캔서 항암 영양식으로 333, 222, 111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예,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333 하면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예, 항암 영양식 일반식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1은요. 하루 과일식, 하루 항암 영양식.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3, 222, 111 각자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방사선으로 이미 뼈까지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여러분의 이제 몸에 이제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온몸에 이제 독소가 꽉 차 있는 분들은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실 것 같은 분들은 체력에 맞춰서 해야 돼요. 무조건 오토파지가 3일째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해서 333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333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체력에서 맞춰서 하시되 되게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분들은 333으로 하실 때 오토파지가 3일째 가장 많이 일어나서 케토시스의 원리에 의해서 온몸에 있는 이 암의 원인 물질이 되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과일 해독식을 통해서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해독식 왜 해요? 해독식 왜 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과일식 왜 하세요?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려고 단식의 효과와 오토파지의 효과와 케토시스의 효과를 확실하게 유발하기 위해서 16대 8로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듯 이 과일 해독식을 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과일만 먹어서 단당류만 들어가니까 이건 단식 모방 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단식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3일 동안 과일식을 해서 온몸에 있는 이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예, 스스로 망가진 세포를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서 케토시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일 과일 해독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보호식, 과일 해독식하고 난 다음에 일반식처럼 드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어요. 퉁퉁 부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몸에 이제 독소가 다 제거된 상황에서 다시 옛날 습관처럼 일반식으로 해버리면 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케어 다이어트를 3일 동안 합니다. 과일 식한 기간만큼 이제 보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화기관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일 영양식을 하시게 되면 몸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시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이런 사이클이 제가 29년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가장 환우분들에게 이 치유의 원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일 해독식의 치유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에 함유된 영양소의 치유력은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일수록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시면,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면 또 지방질을 드시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치유하는 대로 에너지가 전환이 안 됩니다. 특별히 과일은 단당류라 30분에서 1시간 안에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요.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소화시키는 데 3, 4시간 이상, 특별히 단백질, 지방질은 4, 5시간, 6시간까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유하는 데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과일 해독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과일식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과일 속에는 각종 치료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장 완전 식품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과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암에 노출된다면 저는 333으로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333을 하겠다. 이 얘기가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29년째 보지만 많은 암 환우분들이 기생충이나 신장 청소, 간 청소 없이도 FCA 디톡스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돼요. FCA 디톡스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에이, 뭐 과일 먹는 거 뭐 까짓 거 그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일 속에 왜 하버드 의대나 존스 홉킨스 같은 데서 이 FCA 디톡스나 이런 해독 프로그램에 이게 다들 이 연구하는 분들은 혈안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무조건 먹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으면서 암이 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석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이거 다 우리 몸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치료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산 음식 대신에 자꾸 죽은 음식을 드시면서 계속 영양제를 비타민 A군부터 F군까지 다 갖다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 산 음식 그대로 죽은 세포에 공급을 하면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다시 산 세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 음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온갖 파이토케미칼이 그대로 살아있는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미네랄들, 암 환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미네랄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비타민, 플라보노이드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신석이나 담석이나 기생충이나 온갖 젖산, 피루부산으로 감염되어 있는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는데 얘네들이 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병의 관문은 뭐다? 질병의 관문은 뭐다? 아침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인사하시느라 다 바쁘세요. 간이다. 예, 유방암도, 폐암도, 신장암도, 간이 무너지면 대장암도, 간이 무너지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글루타티온을 평생 드시냐면, 비타민C를 왜 드시냐면 간에 담석이 잘 안 생기고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실리마린을 왜 계속 먹냐면, 신장의 결석이, 간에 담석이 잘 안 생기도록 비타민C와 이 실리마린을 계속 먹는 이유가 그것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리마린은 우리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도록 해줘요. 그래서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간 수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일 속에는요, 지용성 독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이나 이뇨작용이나 배변작용을 통해서 이 글루타티온이 촉진돼서 이런 모든 독소들을 배출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간헐적 단식을 해서, 간은 해독기인데 해독이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집어넣으니까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켜서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단백뇨 수치가 올라가고 간에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속에는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지용성 독을 수용성 독으로 배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술 드시고 난 다음에 해장국으로 뭐 드세요? 콩나물국. 뭐가 많아서?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예, 그래서 옛날에 궁중 요리 가운데요, 임금님들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실 때 내는 게 뭐냐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뭐가 많을까요?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요. 콩나물에도 아스파라긴산이 많죠. 이와 같이 알코올과 같은
아주 그 독소 물질들을 해독하는데 아스파라긴산이 상당히 유용한데 복숭아 같은 이 과일에도 펙틴에도 아스파라긴산이 많고 요 아스파라긴산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에는요 치료제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양제 뭐 몇 개, 몇십만 원어치 사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매일 끼니마다 그리고 계속 간헐적으로 과일 해독식을 하면 여러분 몸속에 가장 좋은 이 천연 강화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해독제들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사과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펙틴이죠.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6일 동안 뭐 먹어요? 6일 동안 뭐 드세요? 사과 주스 왜 드세요?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과 같은 펙틴이 많은 성분이 뭘 녹여요? 딱딱하게 석회화 된 담석을 녹이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맨 마지막 날 전에 6일 동안 담석을 부드럽게 융화시키기 위해서 뭘 먹냐면 사과산을 먹어줘요. 사과산에 있는 펙틴이나 사과산 성분이 담석을 부드럽게 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분해해 보니까 뭐더라? 지방이더라. 그 지방을 녹이는데 얼마나 과일 속에 있는 펙틴이나 구연산이나 주석산이나 사과산이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이해하시고 최고로 좋은 과일 세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뭘 꼽으실 수가 있겠어요? 사과, 또 토마토, 또 뭐요? 토마토는 왜요? 사과는 지금 보셨어. 담석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사과산이나 구연산이나 펙틴 성분이 이 담석을 녹일 만큼 좋다는 거 배우셨는데 토마토는 왜요? 토마토는 응? 라이코펜.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라이코펜이 많죠.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들, 폐암 환자들 토마토 속에 있는 이 레시틴이 끓이면 끓일수록 레시틴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지방을 다 분해요. 자, 암덩어리하고 당뇨의 원인인 지방 분해해보면 다 뭐예요? 지방이죠. 지방을 그럼 녹여주면 좋겠죠. 자연적으로. 레시틴이 지방을 자연적으로 녹여주죠. 그래서 천연 유화제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들이 라이코펜에 계속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PSA 수치를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이 칼륨 수치가 높은 게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 가운데 바나나가 제1의 과일이다 하는 분도 있고 사과가 넘버원이야. 포도가 넘버원이야 하시는데 바나나도요.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서 상당히 이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바나나도 좋은데 대신 이제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만 껍질 속에 그것을 다 해독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좀 되게 큰 바나나보다는 몽키 바나나 있죠. 쬐끄만 거. 그게 원래는 훨씬 더 효과적인 양리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걸 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는 왜 넘버원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암 환자들이 포도요법들을 많이 하셨어요. 포도요법. 아침, 점심, 저녁 포도 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도 단식 하시는 분들 많죠. 오래전부터 단식하실 때 포도 단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과 단식을 하시면 이제 이 자궁에서 오로 같은 게 막 쏟아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사과로만 단식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한 3, 4일 되면 오로 같은 게 하얀 껍질 같은 게 막 쏟아집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낳기 전에 이 분비물 나오듯이 그게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온몸의 독소들이 분해가 되는데 포도 단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포도 단식을 하면서 효과가 높은 분들이 많은데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요. 기절을 하고 얘도 당이구나. 당은 당이구나 하면서 기절을 하고 먹는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패크맨처럼 이 암세포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기절을 하고 포도를 먹으러 가서 포도를 다 먹었는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반대로 암세포를 먹으러 패크맨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도요법을 하실 때 항암 작용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살아있는 효소들, 엔자임들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로프드롤을 하시는지 아세요? 암 환자들이 왜 화식보다 생식에 더 열중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은 화식 익힌 요리만 하고 로푸드 하시는 분들은 생식 50도 이하의 로푸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먹는다는 게 이 주 안점인데 여러분들은 화식의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생식의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엔자임, 효소가 살아있는 그래서 무조건 생 거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50도 이하의 효소를 파괴되지 않게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드시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맨날 효소에 열중하셔서 온갖 효소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십 가지의 효소를 드시는 것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드시는 게 진짜 치료 에너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암 환자들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이민 가방 29인치 열댓 개 온갖 효소를 다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몇 천만 원어치 약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버리고 그냥 하늘마을에서 과일씨 333 한 달 하시면 그 효소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해독식을 하는 원리 이유가 뭐냐면 효소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이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리뉴얼 돼요. 근데 계속 죽어있는 효소로 계속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음식에 살아있는 효소를 그대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래서 과일식을 하는구나. 온갖 미네랄 덩어리를 이 암세포는 미네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갖 치료제가 되는 암세포를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이 무기가 되는 이런 미네랄,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글루타티온, 아스파라긴산, 펙틴, 칼륨 그리고 엔자임까지. 아, 그래서 3일 동안 과일식을 하면 온몸에 있는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면서 예, 온몸에 해독이 되는구나. 오토파지가 일어나는구나.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정상인도 저도 여러분도 저처럼 되면 예, 암세포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NK가 오토파지 기능을 스스로 명령 내릴 수 있도록 면역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폐암에서 뭐 림프에서 뭐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독일에서 1,700만 원짜리 면역 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면역 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이 집 한 채 팔아야 맞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10대 이상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맞을 때 뿐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때 맞고 나면 반짝 예. 좋아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면역력이 수치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일 해독식을 해주면요. 소화기 계통의 점막 조직을 건강하게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멜트가 뮤코사 어소시에이트 림포이드 티슈라고 하는 이 소장의 점막 연관 림프 조직이 이제 몇 개 타입의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역 세포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 보면 왜 한 달 동안 이 333을 하면서 장 폐색을 뚫는 줄 아세요? 모든 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변비에서부터. 대장이 막히면 장이 줄줄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점막 조직에 보면 이 정션이 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점막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폐색이 돼 있는 분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이런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는 분들 보면 점막이 다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이 줄줄 새니까 이 점막이 이렇게 촘촘해야 되는데 다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대장이 줄줄 새요. 장 누수 증후군이 있으니까 염증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각종 혈관으로, 뇌혈관으로 여기저기 들어가요. 그래서 소장의 점막과 연관돼 있는 림프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장폐색이 뚫리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이 쑥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올리려면 요게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소장과 대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보면요. 위장의 기능이 다 두세 개 걸려 있고 세 개의 지표 가운데 소장도 보면 소장의 기능이 다 효소도 안 나오고 흡수도 못 시켜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이 그 대장도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세 개, 네 개 다 걸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보셨죠? 대장에 유해균이 많고 소화 흡수도 안 되고 세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면역력을 올리시려면 여러분의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 이 장누수 증후군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과일식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점막 조직들이 타이트하게 정션을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나나 속의 B6는 이 매크로파지 작용을 대식세포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과나 뭐 바나나나 뭐 이런 자연적인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B6가 이 매크로파지를 일으켜서 이 여러 가지 점막에 붙어 있는 이런 균들을 다 해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식을 하는 이유는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고 림프구를 쑥쑥쑥쑥 올려서 암세포 짜이나 예 이렇게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망가져 있는 소화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다 소화기가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만 좀 먹어주세요.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특별히 이틀, 3일 정도 하면 여러분의 위장도, 소장도, 대장도, 간도, 쓸개도, 췌장도, 신장도 모든 소화기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과일식 3일에도 배고픈 걸 모르시겠대요.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이 장기를 혹사시켰으면. 뭐 그 쳐다보지 마세요.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과로한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기가 자동적으로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재생이 되고, 여러분 저하고 이제 일주일마다 검사하실 때 뭐 검사해요?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산성 체질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시작이 된다? 암이 시작이 되고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pH가 산성이어야 돼요? 알칼리여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밖에 계실 때 밖에서 아무리 프로그램대로 따라해 보셔도 pH가 그저 그대로 산성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333을 한 번, 두 번만 해도 여러분의 pH가 알칼리로 싹 전환돼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2주, 3주만 333을 해도 여러분의 pH가 뭘로 가 있어요? 알칼리로 전환이 돼 있어요. 자, 알칼리로 여러분의 pH가 전환이 되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예, 오토 월 부르그 박사님, 이 세포 생리학자, 많은 암 전문가들이 창시자인 오토 월 부르그 박사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만 생성되어진다. 자, 그러면 암 환자들은 여러분의 pH를 뭘로 바꾸는 게 관건이에요? 알칼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pH를 알칼리로 전환시키고 각종 암 환자는 암세포는 뭐가 부족해서 생긴다?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암은 산소가 답이다. 또는 암은 해독이 답이다. 암은 미네랄이 답이다. 이런 세 가지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시킬 때 여러분의 부족한 미네랄이, 과일 속에 각종 미네랄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비타민, 각종 무기질, 글루타티온, 펙틴, 그리고 엔자임까지. 그런 모든 미량원소, 비타민, 그리고 뼈 밀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희한하게요. 예, 뼈 국물 하나도 안 먹는데, 우유 하나도 안 먹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칼슘 제제 안 먹는데 과일식을 3일 시켜놨더니 뼈 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네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 다 안 되시나 보네. 사실은 왜 골다공증, 고울조성증, 뼈에 구멍이 송송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죠. 왜 뼈에서 구멍이 나요? 예, 단백질이 10% 이상 돼서.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면 뼈에서 칼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근데 더 이상 여러분은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부족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가요. 그런데 이 과일 속에 있는 각종 이 파이토케미칼과 각종 미량원소들이 그 부족한 그 균형을 다 맞춰주니까 더 이상 칼슘이 유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는 구멍을 막아버렸더니 뼈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식을, 특별히 과일식을 해주니까 여러분의 각종 pH나 미량원소, 비타민, 뼈밀도, 게다가 IP6가 풍부한 햄프, 아마치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까지 다 333으로 맞춰서 드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이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나 오스테오칼신 같은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나와주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양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영양 상태가 쑥쑥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니까 간의 당 신생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속에는 특별히 이 공복기를 늘려주면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뇌신경유래 생장인자라는 이 단백질의 생산을 촉진해서 이 뇌혈관이 막힌 것도 뇌경색 뭐야 뇌졸중까지 뻥뻥 뇌혈관이 막힌 혈관을 뚫려버려요. 예, 그래서 이 공복 효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생성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단식 효과가 있다는 거.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해서 과일 해독식을 하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면 중에 인체 맥박은 분당 60번 정도로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분의 과로한 소화기가 쉼을 쉬면서 여러분의 과로한 위장과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정상화돼요.
자, 그러면 면역력을 생성하는데 뭐가 주요 작용을 하더라?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에 있더라? 위장과 소장에 있더라. 소장과 대장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과일 단식을 시킬 때 여러분의 과로한 소화기가 쉼을 가지니까 신진대사가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면서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해독식을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짧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과일식을 어떻게 하는가? 첫째, 과일 해독식을 할 때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뭐만 먹어요? 뭐만 드세요? 과일만 드세요. 그런데 과일을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셔야 되죠? 배부를 만큼 드시면 되죠? 배고프지 않을 정도. 하루에 약 200g에서 300g 정도. 그러니까 사과 중간짜리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양으로 드시고 그래도 과일식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혈당 증세가 너무 심하게 온다. 그러면 한두 번을 더 드시더라도 과일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 식사 시간에 약간의 미네랄 소금에 찍어서 과일만 먹는다. 사실 과일 자체에 미네랄이 충분한데 불구하고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과일에 드실 때 따로 드시지 않아도 돼요. 과일 드실 때는 그냥 과일만 드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해질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암 환자분들은 암세포가 이 미네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계속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와요. 뭐 저혈당 증세가 와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미네랄 소금을 조금씩 찍어 드시면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과일만 드셔도 충분하나 미네랄 균형이 너무 깨져 있는 분들은 미네랄 소금에 약간 찍어서 드시면 효과적으로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과일식 하실 때 이렇게 드시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자, 이제 333 한다 하면 3일 동안 이제 뭐만 드시는 거예요? 식전에 과일만 드시는 거죠? 아니죠. 한 끼 식사에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자, 그런데 한 끼니에 사과하고 포도하고 바나나 3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좋겠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과일이 아닙니다. 예, 범인은 사실은 탄수화물에 있어요. 흰쌀 드시고 과일 드시면 범인을 과일로 오해를 받는데 원인은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한 끼니에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데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과일식을 하신다. 아침에 사과, 포도, 바나나. 자, 어떻게 드시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게 좋을까요? 한 끼니에 한 종류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과일식을 하실 때는 한 끼니에 한 종류를 드시고 대신 아침, 점심, 저녁 나는 사과가 펙틴이 많아서 사과산을 먹으니까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환자들이 막 농이 줄줄 쏟아지대. 그래서 나는 사과만 할래.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니에 사과만 드셔도 되고 근데 나는 아무리 좋아도 좀 골고루 먹고 싶어. 그러면 아침에는 사과, 점심에는 포도, 저녁에는 바나나 이런 식으로 한 끼니에 한 가지만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 끼니에 몇 가지 드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디저트로 과일 먹고 나서 뭐 사과하고 포도하고 배 막 이렇게 드시니까 과일 먹고 가면서 뿡뿡뿡 하고 방구대장 뿡뿡이가 되는 이유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 해독식에 주로 많이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과일 해독식은 사과하고 레스베라토리를 풍부한 포도, 뭐 바나나 또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배, 이뇨작용이 풍부한 것들 다 좋아요. 귤, 헤스피리딘, 복숭아, 폐암 환자들에게 자두 다 좋아요. 토마토, 지방을 분해해요. 다 좋은데 이런 제철 과일이 다 좋은데 특별히 망고로 과일식 할 거야. 두리안으로 과일식 할 거야는 그렇게 비춥니다. 열대 과일은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식 하실 때는 제철 과일, 요런 자연산 요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양은 얼마큼 먹으면 돼요? 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식 하실 때 하루에 100에서 200g 이하.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총 합쳐서 500g 이하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오토파지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식 모방 효과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사과 중간짜리 1개 정도가 가장 적합해요. 근데 저희는 바나나도 보니까 우리 주방의 선생님들이 막 2개, 3개씩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오토파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드신다 하면 2개까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도 여러분들의 배꼽레가 크시기 때문에 3개를 드려도 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껍질 쪽에 뭐가 많아요? IP6 피트산염이 뼈 밀도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거 공부하셨어요. 또 파킨슨이나 뇌졸중, 뇌경색처럼 뇌에 병변이 있는 분들도 과일을 어떻게 드세요?
토마토도 껍질 벗겨서 먹고, 예, 사과도 껍질 다 깎아서 먹게 칼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 예. 근데 껍질째 드실 수 없는 애들도 종종 있죠. 너무 질긴 애들.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바나나? 바나나는요, 몽키 바나나 같으면 껍질째로 드셔도 돼요. 몽키 바나나 잘 익은 애. 붙어가지고 껍질이 안 벗겨지는 애들은 껍질에 가장 그 IP6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껍질째로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너무 질긴 애들은 이 껍질을 조금 도려내고 드셔도 돼요.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도 되고. 근데 씨는요, 포도씨 같은 거는 치유 성분이 많죠.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그래서 포도씨 같은 경우는 드셔도 되는데, 뭐 사과씨나 이런 것들은 독소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씨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하실 때 하늘마을은 주방에 이제 오존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오존수, 수소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서 이 과일과 이 채소에 있는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탈락하고 씻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세척기가 없다고 하면 숟가루나 밀가루, 그리고 가장 좋은 세척제는 중금속을 다 녹일 수 있고 그 여러 유해 물질들을 녹일 수 있는 그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그런 모든 유해 물질들을 빼내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저는 당뇨 때문에요, 과일 먹는 게 두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으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관찰하셨다가 내 당 수치를 올리는 과일이 있다면 그건 제한하시고, 대개 이게 토마토나 채소과 과일들은 대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과일을 드시면 당 수치가 올라가도 과일 자체로 과일만 드실 때는 당 수치가 거의 안 올라가요. 제 29년상. 예, 인슐린 달고 계시는 분들, 인슐린 펌프 달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 동안 우리 인슐린 펌프 달고 계셨던 분도 전혀 당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일식 할 때는 변비를 유발하는 과일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해독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아우, 잘 익은 홍시, 꽃감 너무 맛있어. 전 꽃감으로 하루 종일 과일식 할래요. 하시면 해독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끙끙 변기통 붙잡고 사정하시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홍시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참외를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외가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참외도 굉장히 항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기 하지 마시고, 속이 혹시 상한 거가 있으면 당연히 드시지 마셔야 되겠지만, 장 트러블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참외도 과일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식하는 요령들을 배우셨고, 근데 이제 과일식은 3일 잘하셨어. 과일식은 오히려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FCA 가운데 C가 가장 어려워요. C, 케어 다이어트. 예, 이거는 보호식이지 보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오죽하면 저희가 하늘마을 여기 식사표 식당에 보면 보호식 식사 사진으로 찍어놨죠. 양배추 2개, 브로콜리 2개, 밥 안 먹고 볶음국식, 자극적인 거 안 먹고 딱 이렇게 그림으로 다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만 가면 다 이게 접시를 다 이렇게 가리세요. 원장님 왜 빨리 안 가지 하고 저만 가면 다 가려요. 여기서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보호식에서. 자, 요거는 케어예요, 케어. 보호하는 식사예요. 오죽하면 유 교수님이 보호식이라고 따로 붙여놓으라고 할 만큼.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다 보양식으로 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그래서 해독 잘 해놓고 여기서 다시 독소가 더 빨리 차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방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권 선생님 특별히 환자들 케어하실 때 보호식에서 보양식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좀 잘 케어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호 식사 때는요, 특별히 신생아가 이제 식사를 막 시작해서 이유식 먹을 때처럼, 신생아가 이유식 할 때 김치 먹나요? 예, 신생아가 이유식 할 때 맵고 짠 거 먹나요? 된장 먹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얄짤없이 보식에 된장과 김치를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식 때는 신생아가 이제 처음 식사하는 것처럼 이유식 하듯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각종 자극성 요리를 피하고 살짝 익힌 이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 설퍼라판이 많은 십자가 채소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넘버 3 보식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게 차라리 이거 제 이 밀키트만 드셔도 좋아요. 보식할 때. 예, 요거 드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과일식 끝나고 나면 밀키트로 보식하세요. 넘버 1이 설퍼라판이 많은 십자가 채소로 해독을 시켜요. 자, 간과 신장을 싹 해독합니다. 넘버 2가 30분 뒤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싹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단백질과 지방질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균형을 싹 맞춰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화생식과 볶음국수로 균형을 맞추는데 보식 때는 이거 절반만 드셔야 돼요. 얘는 몇 배로 부풀어요. 예, 안 드시다가 갑자기 이걸 저녁에 드시고 자니까 당이 확 올라가요. 예, 이게 당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분이요 3주 동안 이거 드시고 테스트한 거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지난주에 첫날 공복혈당 21일째 공복혈당 딱 봤더니 부작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당 수치는 다 공복혈당이 정상이 됐는데 살이 좀 빠졌어요.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을 끊고 살이 좀 빠지는 부작용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식에는 이런 패턴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식에는 자극성 요리 피하고 신생아가 갓 태어나서 음식 먹는 것처럼 살짝 찐 채소와 그 다음에 그 보식에는요 밥보다는 곡류 8가지를 2번 쪄서 말려놓은 볶음곡식이나 요 제 밀키트 3번에 발화 생식하고 발화 볶음곡식 요걸로 이제 보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정도 비율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때는 보식에 떡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짜장면이 나와요, 국이 나와요. 자극적인 거 죄다 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야채 육개장이 나와요. 자, 하필이면 그날따라 짜장면이 나와요. 보식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요거 보식 잘못하시면 그 다음날 퉁퉁 버요. 그리고 막 몸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젖산 피로부산이 저 도망갔던 젖산 피로부산이 도로도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보식은 보양식으로 하신다. 보호하는 식으로 하신다. 보양식이다. 보호식이다. 보호식이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잔소리 많이 하죠. 아침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 이거 다 모르고요. 하시는 분들도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리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식에 저희 가지수가 20몇 가지가 나온다. 이걸 다 섭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가스가 차요. 방구대장 뿡뿡이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뿡뿡뿡뿡 대시는데 냄새는 없어. 대신 독소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20가지 다 차려놓은 거 여러분 다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셔서 흥분하시니까 접시에 20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꾀가 나시죠. 그래서 아침에 뭐 깻잎하고 당근 드셨다? 점심에는 브로콜리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물론 맨 앞에 십자가 채소는 해독하는 걸로 간해독으로 계속 드셔야 됩니다. 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는 계속 드셔야 돼요. 토마토하고. 그러나 뒷 라인에 조리된 거 있죠. 하늘마을 오시면 맨 앞 라인에 보시면 예, 뭡니까 요거. 케일 잎사귀 같은 거 그렇고 찐 나물들 쫙 있어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요 라인은 되는데 뒷 라인에 조리된 게 있다 할 때는 조리된 거는 한 2가지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살짝 찐 애들은 몇 가지를 드셔도 돼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뭐 케일 잎사귀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는데 조리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2가지 이상 안 넘어가는 건 좋고 보식 때는 조리된 거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찐 애들을 그다음에 저희 그 뭡니까? 염증 소금 있죠.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깨 들어가는 염증 소금. 그 염증 된장 드시지 마시고 염증 소금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자, 보식에는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천연 항암식을 드실 때도 2-3가지 단순하게 드시고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음식물 드시는 순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째, 뭐부터 드신다? 예, 먼저 과일하고 채소가 있다. 원래 과일은 과일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늘마을처럼 저녁에만 단독으로 과일식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가라는 공식을 절대로 안 깨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채소부터 먼저 드셔야 되는데 꼭 사과 안 드리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아침에 사과를 내니까 아침에 사과를 드신다? 예, 그리고 이제 채소하고 과일과 채소를 이제 먼저 드시는 거 넘버 1이 뭐부터 드신다? 과일과 채소 먼저 드신다. 넘버 2가 단백질을 드신다. 넘버 3가 예, 복합탄수화물을 드신다. 이제 복합탄수화물은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아닙니다. 밥만 단독으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밥하고 볶음국식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은 10분 동안 후딱 드시고 일어나셔야 되죠. 왜 이렇게 무수리가가 많으신지 모르겠어. 하늘마을에 오셨으면 하늘의 공주처럼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얼마나 많은 과학이 있는지 몰라요. 각종 소화효소, 푸티알린, 아밀라제, 전분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효소 사 드시지 마시고 음식물 꼭꼭 씹어 드시면 저처럼 얼굴이 사각형이 되지는 않고 꼭꼭꼭꼭 씹어 드셔야 저작 활동이 활발해지죠. 지금 저작근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음식물 꼭꼭 씹어 드신다고 TM 조인트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오징어나 이렇게 딱딱한 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씹거나 입을 벌려서 클리킹 사운드가 딸깍딸깍 걸리면 생길 줄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씹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요번 기회는 희한하게 이제 편평상피암, 구강암, 설암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식물 드시는 게 조금 어려우셔서 유동식을 좀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중증이실수록 유동식을 드시면 소화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주방에서 모르고 우리 저 인정 많다고 우리 황 여사님이 환우분들이 뭐 못 먹으면 자꾸 죽 끓여주면 안 돼요 하고 몰래 이게 지금 반칙을 하시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환자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중증일수록 음식물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려면 꼭꼭꼭꼭 저작 활동이 있어야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디 다른 부위에 안보다 구강암, 설암, 편평상피암, 저작근에 문제가 있는 TM 조인트 트러블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몸의 기능이 다 나빠요. 왜냐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효소가 나와야 소장, 위장, 대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죠? 면역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예, 소장과 대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씹어 먹지 못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떡꿀떡꿀떡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잔소리하죠? 꿀떡꿀떡꿀떡 아니고 뭐예요? 꼭꼭꼭꼭꼭꼭 씹어 먹자. 꼬꼬들도 아닌데 꼭꼭꼭꼭꼭꼭 제가 닭띠라 꼭꼭꼭꼭꼭꼭 자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자 30번씩 꼭꼭 씹어 먹습니다. 자 몇 번 씹어야 가장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나 봤더니 몇 번이냐면 30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체크하세요. 식사하실 때 5번 하고 꿀떡 5번 하고 꿀떡 요거 아니고 30번씩 꼭꼭꼭꼭 씹어 드시면 해보세요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해보시면요 여러분의 소화기가 무진장 살아나는 거 느껴요. 예. 그리고 포만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30분 이상 모래시계 보라색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는 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이블마다 모래시계 30분 되기 전에 일어나시면 우리 유 교수님처럼 자진 납세하시고 노래 2곡씩 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클레멘타인부터 여러분의 레파토리가 다 나옵니다. 아셨죠? 자 식사는 몇 분 동안? 적어도 3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십니다. 식전 1시간 에 물은 언제 드십니까? 물 하루에 몇 컵 드셔야 돼요? 예, 피를 가장 맑게 하는 혈액 정화제는 뭘까요? 진코죠? 진코. 은행? 물입니다, 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물 치료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에서 여러분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꾸 식사하고 난 다음에 물을 드세요. 숭늉, 보리차 꼭 이런 걸로 입가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피로 꼭 입가심을 하시는데 자 물은 언제 드시냐면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2컵. 식사하기 40분이나 1시간 전에 물 몇 컵? 2컵. 식사 도중에 물 몇 컵? 0컵. 예, 식사 도중에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식사하자마자 물 2컵. 예, 노죠. 자 식사 도중에 하고 식사하자마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식사 도중에 국이나 숲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가급적이면 국물이 많지 않게 드시는 게 여러분의 소화기를 살려서 면역력을 올리는 길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씩 제가 더 찝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자, 그러면 공복 시 하루에 물 몇 컵? 8컵에서 10컵 정도 드셔야 여러분의 혈액이 끈끈하게 점액질과 지질 농도가 높은 혈액이 깨끗한 혈액으로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음료나 물을 제한하시는 게 좋고 자 아침은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FCA 디톡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신다는 거. 자 살펴보셨는데 이제 FCA 디톡스 이제는 아시겠죠? 예.